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머신 전문회사 두리트레이딩의 기술 영업부 유태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에스프레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익스프레스, 빠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커피를 빠르게 압력을 가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뽑아내서 매우 진하고 녹노감 있는 커피를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창업 시에 에스프레소 장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매장의 상권과 입지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커피 머신의 보일러의 형태, 그룹 헤드의 수, 그 커피 머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니컬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매장의 규모와 그 규모가 단순히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권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 러시타임이 명확하게 존재한 오피스 상권에 적합한 머신이 있을 것이고 레이지하게 흘러가는 손님들이 오는 매장에 적합한 머신이 있겠죠. 이렇게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상권과 입지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장비를 제안을 받으시고 솔루션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장비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매장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커피의 방향성이 명확할 때 그때도 장비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커피 머신을 만드는 제조사마다 가지고 있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어떠한 곳에서는 안정적인 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떠한 커피 머신 회사에선 바리스타가 커피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성의 커피를 하고 싶은지 또 내가 창업하려는 예상지가 어떠한 상권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맞추어서 커피 머신, 그라인더, 그 외의 기타 장비들도 같이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를 한 군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 두리트레이딩은 전국의 여러 프랜차이즈의 커피 머신을 납품하고 있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A to Z 다양한 형태의 커피 머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두리트레이딩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회사 중에 네. 소개해 주실 네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커피 머신을 제조하는 브랜드는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페마 같은 경우에도 이태리에서 커피 머신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페마 하면 우리 커피 머신의 아버지 혹은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페마 E61 레전드에 탄생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키스 반더 웨스턴, 슬레이어, 로켓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조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조사들마다의 특징을 또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떻게 우리가 이 머신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각 제조사에서 만드는 커피 머신들 중에 예를 들면 일체형 보일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머신 혹은 독립형 보일러의 커피 머신 혹은 듀얼 보일러 타입의 커피 머신들 이게 보일러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보일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내 매장과 상권에는 어떠한 보일러가 형태가 맞는지 또한 그 보일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커피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시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커피 머신과 그리고 그라인더가 필요로 합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보시면 포터필터에 커피를 담아서 물을 흘려보내고 압력을 형성시켜서 안에 있는 성분을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이 포터필터에 커피를 아주 곱게 분쇄를 해서 저희가 이 바스켓에 필요한 양을 담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양을 담는 것을 도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도징된 커피가 일정한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툴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 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오토콤브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니드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있는 가루들을 골고루 분패를 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탬핑 작업을 하게 됩니다. 탬핑은 커피 압력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수평에 맞춰서 탬핑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탬핑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위쪽에 있는 이물질을 한번 흘려보내거나 혹은 이 보일러 앞까지 나온 물들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한번 플러싱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 압력 레버 방식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 피스톤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한 커피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패드에 장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게 되면 압력 게이지 압력이 제로바에서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인퓨전이라고 해서 커피의 사전 적심, 뜸들이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뜸들이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압력을 스프링 압력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쪽 스파웃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리스타의 관능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에스프레소는 짧게 혹은 길게 필요 이상 뽑을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적당한 양이 나왔을 때 종료를 해주게 되면 에스프레소 추출은 종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일률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노징 균일하게 맞추기 위한 탬핑 추출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크레마 형태를 보면서 바리스타는 추출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잔의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해서 물을 붓게 되면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나오고 우유를 붓게 되면 라떼라는 메뉴, 우유와 우유 거품을 붓게 되면 카푸치노라는 메뉴가 만들어지는 정통 메뉴들이 있고요. 이러한 메뉴들을 이런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기본 베리에이션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는 반드시 에스프레소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지금 사용하신 머신은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신과는 사뭇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최초에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장 먼저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추출을 하기 위해서 압력이라는 게 필요로 했습니다. 물을 끓여서 만들어진 증기 압력, 대기 압력들을 이용하다가 이제서 스프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력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커피 머신들은 이러한 장력이 일정하지 않은 압력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전동 모터 펌프를 달아서 물을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주는 장비들이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자동 타입의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지금 사용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만들어졌던 머신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최신 디지털화를 적용시킨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이 레버를 당길 때 이 스프링이 돌출되면서 바리스타의 턱이나 코를 가격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락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물 흘리기, 본 추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출한 후에 플러싱까지 총 3번의 단계에 걸쳐서 이 스프링을 당겨야 하는데 이때 엄청나게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커피 머신은 플러시 버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우리가 커피를 내가 원하는 양을 뽑기 위해선 잔을 빼야 됐거든요. 그러면 추출하는 중간에 잔을 빼게 되면 잔에 커피가 묻거나 혹은 그 외에 이물질이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커피 머신은 중간에 추출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커피에 물을 끓이는 형태의 보일러가 아니라 독립형 보일러 형태의 다른
각기 다른 온도로 설정이 가능한 독립 보일러 형태의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 키스반더 웨선사의 슬림짐 이드로 컴프레소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커피를 공부하려는 학생들한테 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도 커피 공부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를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커피만 바라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커피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쌀 공부를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접목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도정 방법에 따라서, 도정률에 따라서 그게 흡사 커피의 프로세스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맥주 같은 경우에도 발효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내추럴 프로세스냐 워시드 프로세스냐를 나누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발효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커피만을 보다 보면 나에게 생소한 언어, 생소한 단어들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좀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본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